안녕하세요. 네, 야, 이 목소리 오랜만에 듣는 느낌인데요. 오늘은 좀 어때요, 컨디션이? 오늘은요. 예. 오늘은 중하? 중하? 네. 중하면 새우. 네, 대하는 좀 부담돼요. 가끔 보면. 그래도 까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예. 예. 생물이면 맛있죠. 예. 굵은 소금 이렇게 쭉 깔아가지고. 중국산이 좀 더 화려해 보이는데요. 타이거 새우 같은 거 있잖아요. 외국산이. 태국산 예, 많죠. 예. 타이거 새우. 근데 이제 그죠, 맛있죠. 새우 좋아하시나요? 예, 뭐 콜레스테롤에도 불구하고. 새우 좋아하죠. 머리는 드시나요? 잘 못 먹는데 그때 보니까 잘 드시대요. 새우는 머리예요. 예. 새우를 우걱우걱 씹어서 국물을 쭉쭉 빨아먹어야 됩니다. 저는 떼놨다가 육수 만들 때 써요. 그렇게 하시죠. 게는요? 네? 게 내장 드세요? 게딱지? 게장에 들어있는 거요? 아니면 삶았을 때 나오는 게 센터에. 오렌지색 나는 거요? 게마다 색깔이 다릅니다만. 예, 뭐 거의 다 먹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맛있죠. 메인이죠. 아직 제가 미식에 있어서 식영씨 따라가려면 아직 먼 것 같아요. 고기를 시작하셔야 될 텐데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로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는 예, Look at Me라는 영화인데요. 예. 예. 살짝 줄거리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먼저 취향하고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취향과 권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회에서 자기가 처하는. 분명히 있죠. 예. 근데 그건 이제 많은 부분 경제적인 원인으로 계급이 결정이 되지만 네. 그거 외에 또 기타 등등의 요소가 있다면 그중에 취향도 이제 계급을 결정하는 데 약간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취향이 계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떤 자리에서는 좀 그 사람을 끼워주기를 꺼리는. 그렇죠. 분명히 있죠. 예, 그래서 괜히 와서 꼈다가 밥값만 내고 가고 그 사람이 돌아가면은 뭐 서로 윙크를 하면서 그 사람과 말이 안 통했던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촌스러울까, 취향이 왜 이렇게,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있어 보인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하고는 별개로 사람들 사이 위계 같은 거를 이렇게 결정하는 미묘한 게 있는데. 네. 그러니까 옷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많아서 명품 샵에 딱 가서 마네킹 입은 그대로 주세요 하는 거. 이미테이션 요즘 괜찮다며 하면서. 이미테이션이 명품 이름인 줄 알았대요. 하도 이미테이션 하니까 야, 이미테이션 한 얼마 하니?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 비즈니스에 많죠. 저는 사실은 직접 본 적은 별로 없어요. 형 시계 되게 1600만 원. 근데 그런 게 안 물어봤는데. 네, 그런 게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책도,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만 보면 조금 약간 저 사람 그렇게 정말 독서광은 아니구나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본다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서로를 계속 더 자기는 차별화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 미세화가 되는 거죠. 뭔가 더 특이하고, 요 중에서도 더 막 울트라 프리미엄 스페셜한 옷이라면 뭐 한정판이 또 나오고 막 그렇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권력이 취향에 끼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약자가 자기 취향을 이렇게 타협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채식주의자인데 되게 높은 회장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냥 안 물어보고 스테이크를 막 시켰어요. 레어로. 그리고 뭐 꼭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안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를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취향을 맞춰주는. 네, 그럴 때 그냥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한 입 썰어서 먹는다거나 뭐 이런 거꾸로 권력이 취향을 이렇게 타협하게 절충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Look at Me라는 영화의 아네스 자우이 감독은 이제 프랑스의 배우 겸 각본 작가 겸 감독인데요. 1999년에 타인의 취향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 2004년에 오늘 소개해드릴 Look at Me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타인의 취향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의 케이스, 그러니까 취향이 계급을 만드는 현상.
네. 예, 취향의 위계를 만든 현상을 잘 보여준 영화고 네. 오늘 소개해드릴 룩앤미는 후자. 그러니까 계급이나 권력이 취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줘. 그래서 이 두 영화는 사실 더블빌로 집에서 쌍으로 보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그 취향과 권력과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두 편의 영화고 훌륭한 매너 코미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번째 경우의 영화에서 강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취향을 꺾고 알아서 눈치 보게 하고 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거나 하지 않는 둔감한 권력자인 에티엔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전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괜히 듣는 분들도 저게 말을 잘하는 건가 보다라고 속아 넘어가시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정말 이렇게 이렇게 빈틈이 거의 없게 이렇게 잘 전달이 됐으면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악보를 그리듯이 모차르트 악보를 이렇게 세로로 그렸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악기별로 쭉쭉쭉쭉 그리고 또 쭉쭉쭉쭉 그리고 그러니까 한 악기의 라인을 다 그린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악기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총보를 그냥 세로로 총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저 그런 거 정말 좋아해요. 저는 천재에 대해서 되게 약해요. 그런 장면 보면은 그냥 확 그냥 안기죠. 그냥. 그런 거에서 예. 그렇죠. 맥을 못 쳐요. 맥을 못 김혜리 기자를 맥을 못 추게 하는 모차르트 같은 이라고. 에이 나쁜 모차르트. 네. 모차르트 자식. 그런데 오늘은 슈베르트를 갖고 오셨어요. 그게 왜냐면요. 이 룩앤미라는 영화가 처음에 시작하는 게 택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소녀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운드는 그저 소녀가 듣고 있는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저 소녀가 듣고 있는 음악이 뭐냐면 이 슈베르트의 성악곡인 안디 무지크, 음악에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에 있는 버전으로 말고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캐슬린 페리어라는 콘트랄토 가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엘토하고 조금 비슷한 음역인데 여자로서는 아주 낮은 음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가수가 부른 버전으로 들어볼게요. 그 세부적으로 가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맞아요. 이렇게 몇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뭐 메조 소프라노, 뭐 엘토 그 정도로 합창할 때 나누잖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디테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안디 뮤직 듣고 들어옵니다. 자, 분위기가 이게 약간 클래시컬해졌는데요. 네. 왠지 이렇게 차를 마셔야 될 것 같은. 예전에 박명수 씨 프로에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Something to drink? 스멜. 난 그게 너무 더럽고 웃겨요. 그러니까, 스멜이란 말이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뭐 프레그런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스팅크도 아니. 근데 스멜은 그러니까 정말 물리적인 냄새 맡음 혹은 냄새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예쁘지도 않고 근데 약간 예쁜 거보단 좀 더 아니 예쁘지도 않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Your smell 그러면 너의 냄새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향기, 내음, 냄새. 난 너의 뭐 그런 채취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난 너 냄새가 너무 좋아. 난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되게 적나라한 말이거든요. 스멜 한다는 건. 뭐 근데 예를 들어 동사로서는 뭐 you smell great 그러면 너는 향기가 좋아가 의역이 되는 거지만 your smell이란 말은 사실은 좀 너의 냄새잖아요. 근데 커피를 마시고 도대체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멜. 그거는 박명수 씨의 어떤 음색과 억양이 작용을 한 결과인 것 같고. 스멜.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막 정말 간질간질하게 웃긴 거 있잖아요. 갑자기 프렌즈의 스멜리 캣이 생각이 나네요. 스멜리는 정말 안 좋은 의미고요. 네. 스팅키죠. 예. 자, 하여튼 갑자기 스멜 차 마셔야 된다고 얘기하다가 그러네요. 요런 느낌
사운드를 들으면 곧 쇼생크 탈출에 왜 앤디 듀프레인이 문 잠가놓고 틀었던 네. 아리아. 피가로의 결혼. 예. 네. 그런 느낌도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 장면, 첫 장면에서 이걸 듣고 있는데 이 택시 안에서는 기사 아저씨가 프렌치 팝을 엄청 크게 틀어놓은 거예요. 근데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프랑스는 참 딴 장르들은 다 훌륭한데 네. 프랑스 대중음악을 좋아하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언어가 좀 너무 고급스러운 느낌이라서 그런가? 아니 그러니까 샹송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팝이요. 예, 팝을 했을 프랑스 때. 가서 택시 타면 항상 틀어놓는 굉장히 조야한 테크노 음악 같은 것들이 있어요. 좀 안 붙는 느낌. 예, 근데 그게 랩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참 프렌치 팝을 좋아하는 건 쉽지 않아 늘 생각하는데 네. 이걸 되게 크게 틀어놓는 거죠. 근데 그건 한국에서도 이제 택시 타면 가끔 줄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소녀의 이름이 롤리타인데 네. 좀 줄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들은 척도 안 해요. 아저씨가 대답 안 하는 기사님들 계시잖아요. 예. 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주세요 하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무슨 분들. 동이요? 그러면 그냥 출발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그렇게 절대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 일종의 폭력이죠. 차 내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 기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차가 중간에 서서 이 롤리타의 아버지인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인물 에티엔이 딱 타는데 이제 타자마자 더 그거 좀 끄시오하고 엄청 무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위무슈 그러고 딱 줄이는 yes, 거죠. sir.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영화의 권력 피라미드에서 정상에 있는 건 최강자는 에티엔 아저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에티엔 카사드라는 이 기사 아저씨를 일거에 제압해 버린 이분은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작가이자 편집자고 셀러브리티예요. 프랑스에서. 그러니까 파리 문학의 권력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꼭 훌륭한 예술가가 좋은 인격자는 아니다라는 어떤 속설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인물이랄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혹은 또 반대로는 영화계도 그렇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쁠수록 작품은 좋더라 뭐 이런 되려. 얘기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 고집을 막 밀어붙이고 스태프들을 고생시키면서 어쨌든 자기 비전을 실현시키는 사람이 결과는 좋을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거나 만드는 과정에 모두가 불행하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이제 에티엔 경우에도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겉으로는 친구다, 지인이다 이런 식으로 불리지만 내 그 속내를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가진 문화적인 특권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에 부스러기에 좀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떠나지 않는 일군의 사람들이 있고 그가 좀 무례하게 굴고 그래도 그 앞에서 대놓고 반발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룩앤미란 영화의 재밌는 점은 그래서 이제 강자가 약자한테 부리는 일방적인 횡포를 그린 영화냐. 그러니까 나쁜 사람, 피해자들 이렇게 구도를 나눠서 가는 영화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권력이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권력이기 때문에 모호한 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영화의 포인트는 그 권력에 반응하는 권력을 갖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에티엔 얘기보다 그 영화의 본론이 되는 거는 그 에티엔 주위를 이렇게 위성처럼 맴도는 힘을 못 가진 사람들이죠. 그 중에는 딸도 포함돼 있고 뭐 무슨 히트 못한 작가도 포함돼 있고 계속 그의 일을 봐주는 에티엔의 일을 봐주는 수십 년간 비서 노릇을 해온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거죠. 항상 있죠. 예. 위성이란 말이 참 되게 슬픈데요. 네. 근데 그래서 원래 이 영화가 가제로 고려했던 것 중에 좋은 핑계라는 게 있었고요. 모두가 하는 짓이라는 가제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더 왜 그런 가제들이 후보에 올랐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이야, 알겠습니다. 네. 시간도 알아서 조절해서 일단 막 to be continue 해주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듣고 네. 그러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예. 기필코. 그러니까 뭐 가사 내용을 들어보면 좀 나는 왜 천재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좀 주체적으로 내 세계를 만들고 싶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알겠습니다. 자, 베란다 프로젝트의 기필코 듣고 돌아옵니다.
MBC FM for you. 자, Look at Me라는 영화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줄거리가 아직 안 끝났죠? 예, 근데 이 영화는 사실 뚜렷한 줄거리라기보다 이 사람들의 반응 양상에 리액션, 관한 예. 얘기니까 네. 재밌게 계속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사실 에티엔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나온 소녀, 그 집 딸 롤리타 카사드 양인데요. 네. 이제 이 주인공인 롤리타는 뭐냐면 노래를 잘하지만 자기가 정말 성악가가 될 만한 재능이 있는지 좀 불안해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예쁜데 뚱뚱해요 좀. 빼면 되지. 응, 근데 외모에 좀 자신감이 없고, 여자아이한테 그거 좀 사춘기 때 치명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외모에 자신이 없고, 그 다음에 아빠가 너무 유명한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니까. 예술가인데, 자기가 예술가로 재능이 있는지 그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녀한테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어떤 악순환인데 일종의 자기랑 사귀는 남자들은 다 나를 보고 사귀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나한테 접근할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꾸로 해석하면, 나의 뭘 보고 좋아하겠어? 우리 아빠 때문에 접근하는 거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친구가 딱 오랜만에 만났는데 첫 마디가 야 여기 니네 아빠 기사 났더라. 그러고 그렇게 뭐 잡지 같은 거 갖다 주고 거의 그런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나쁜 게 뭐냐면 이 롤리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싫으면서도 그런 냉소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자기 친구로 끌어들일 때 아빠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친구가 되면 또 싫고 그게 혐오스럽고. 아빠 때문에 된 거니까. 예, 이게 악순환이죠. 진정한 관계를 잘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누구냐면 롤리타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실비아라는 노래 선생님이 등장해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이 영화의 감독인 아네스 자오이가 직접 연기를 하는 캐릭터예요. 연기도 잘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이 실비아한테 롤리타하고 친구들은 어떤 지방 예배당에서 자기들끼리 공연을 준비하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귀찮잖아요, 사실. 그래서 도와줄 의사가 없었는데 그 실비아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남편은 피에르라는 남편은 성공을 못한 작가인 거예요. 근데 뒤늦게 제자인 롤리타가 에티엔 카사드의 딸인 걸 알게 된 거죠, 실비아가. 그러면서 태도가 미묘하게 그 아이들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롤리타는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아버지가 선생님 남편더러 전화하시래요 하면서 이렇게 명함을 딱 주는 거죠, 아빠 명함을. 그 선생님의 남편이 작가라는 걸 알고서.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실제로 그렇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거야, 아빠가 이제. 그러니까 롤리타의 남자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도움을 이렇게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뭐 누굴 소개시켜 준다거나 연주를 대준다거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이 이 실비아랑 피에르는 성공은 못한 그런 주변부 예술가이긴 했지만 되게 자부심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이 해온 보헤미안 친구가 있었고 성공은 못 시켜줬지만 되게 십몇 년을 같이 한 편집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에티엔하고 관계가 맺어지면서 약간 오랫동안 사귀었던 보헤미안 친구들하고 냉랭해지고 오래된 짝이었던 파트너였던 편집자하고도 좀 소원해지고 또 그 여자가 그런 일은 좀 잘못한 거야 이러면서 트집을 잡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카사드하고 계약을 맺게 되죠. 근데 그런 일을 이 부부가 하면서 서로 그게 좀 부끄러운 거죠. 서로를 보기가. 가책이 좀 느껴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린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의리를 저버리고 있는 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연중에 서로에 대해서 좀 존경심이 희미해지고 특히 이제 실비아 쪽에서 남편한테 조금 많이 환멸을 느끼게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이제 세바스티앙이라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데요, 이름? 좋아요? 네, 세바스티앙. 예, 우리 서양 회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남자 성인 중에서 화살 맞고 순교한 성인이 성 세바스티안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보면 참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죠. 세바스티앙이라는 이름이. 네. 보여준. 근데 실제로는 이 영화 속에서는 북아프리카계의 파리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청년은 롤리타랑 어떻게 만나냐면 클럽 앞에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롤리타가 옷을 덮어줬다가 그 옷을 돌려주러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롤리타는 세바스티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왜냐하면 언론인 지망생이거든요, 세바스티앙이. 그래서 뭐 이렇게 연주를 위해서 나한테 접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인물이 그 예배당에서 하는 공연의 즈음에서 에티엔 카사드의 별장에 가는 그런 부분이 클라이막스가
생겨요. 가서 네. 하룻밤 자고 오는 거죠. 근데 그날 그 여행 기간 동안 그 에티엔을 둘러싼 사람들의 심리가 이제 은근하지만 노골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고 예.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롤리타는 정말 우리 아빠는 정말 안 돼, 구제불능이야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어떤 사실도 알게 되냐면 세바스티앙이 아버지가 희귀한 인터뷰 기회를 세바스티앙한테 잡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독립잡지를 만들겠다고 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자기 취향을 굽히지 않고 권력의 부스러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이 제일 마이너리티인 그 청년이었다는 게 발견되고 뒤늦게 롤리타가 그래서 세바스티앙을 쫓아가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 같은 롤리타에게도 그 남자를 만남으로써 그런 식의 어떤 순간에 영화가 멈추게 되죠. 그건 마치 뭐 연예인과 사귀려면 뺨을 때려야 된다는 거 같은데. 나한테 이런 건 네가 처음이야. 건 처음이야. 그렇죠. 맞아요. 환멸을 느끼고 있는 이 정말 가식만 가득한 나만 이쁘다고 해주는 이런 비즈니스 안에서 나 이렇게 막대해준 사람이었지. 좀 약간 완전 관계없는 거지만 갑자기 생각났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스타들은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뭐 주위에 워낙 저를 막대해서 예. 포기했잖아요, 우리 작가들도 뭐. 예, 그냥 오늘 나 이거 한바도 딴 거예요. 바지도 나 대학교 때 입던 거 입고 왔는데. 그 바지는요, 유행을 떠나서 여름 바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천이 닿았는데 그냥 적당히 따뜻하면 되지 뭘 겨울용. 그래서 기자님 이렇게 겨울용 조끼를 입고 오신 건가요? 아, 이거는 제 친구가 안 맞게 됐다고 줬어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것 같아서 입었어요. 알겠습니다. 전 잘 모르지만 저보단 더 신경 써서 입으시는 건 분명하고요. 제가요? 예. 물론이죠.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저 약간 화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정말 잘 모른다고 앞에 전제를 붙였잖아요. 네. 얼마 전에 캐스커 이준호 씨가 성기경 씨는 이렇게 그럼 맞춰서 입는 거예요, 옷을.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은 눈이 없나요? 자꾸 내가 맞춰 입는다고 하지. 진짜요? 그러길래 아니 사이즈 맞으면 입는다고. 되게 크게 웃으셨던. 하긴 사이즈가 맞는 것도 그렇게 흔치는 않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스캔하면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권력에 굴하지 않겠어요. 굴할 용의가 없습니다. 저는 독자적인 노선을 갈 겁니다. 패션적으로도. 근데 뭘 입어도 이렇게 좋으셔서 비율이 좋으셔서 병주고 약주고 하시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와야죠.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아니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 곡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데요. 제가 최근에 내가 사는 피부라고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신작을 봤어요. 근데 그 영화 평 어제 본 것 같은데. 평을 보셨다고요? 영화 좋아요. 영화 좋은데 이제 주로 영화 음악 스코어가 대부분이지만 그중에 노래가 몇 곡 들어가 있는데 Between the Bars라고 엘리엇 스미스 노래를 크리스 가노라는 다른 가수가 커버 버전으로 부른 곡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석도 새롭고 아주 좋아서 영화도 추천해 드릴 겸 겸사겸사 해서 골랐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죠? 짧게? 아, 내가 사는 피부요. 그게 약간 미리 말씀드리기가 좀 아무것도 모르시고 가봐야 되는데. 아니, 벌써 신문에서 봤다니까요. 그 약간 리뷰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로서 의사인 아버지가 딸에 대한 복수로서 어떤 사람을 감금하고 몸을 변형시키는 그런 성정체성에 관한 그런 스릴러이긴 스릴러인데 그 포르말린 냄새가 확 끼치는 약간 엽기적인. 제가 싫어하는 게 동시에 다 나왔습니다. 포르말린, 엽기, 전환 뭐 이렇게. 근데 시각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름다워요. 알모도바르 영화가 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크리스 가노의 Between the Bars 듣고 돌아옵니다. Drink up, baby, stay up all night. The things you could do, you won't, but you might. The potential you'll be, that you'll never see. The promises. 자, 크리스 가노의 Between the Bars라는 곡이었습니다.
저 이 노래 듣고 처음에 여자인 줄 알았어요, 가수가. 목소리가 정말, 아까는 제가 낮은 음역의 여자 곡을 들려드렸는데, 예. 이분은 거꾸로. 그러게요. 예,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 예전에 파리넬리 같은 그런 목소리죠. 네. 예. 뭐가, 저요? 예. 예. 제가 약간 안드로지니를, 그러니까 중성적인 것에 끌리는 게 있어요. 천재에도 끌리시고요. 아, 예, 맞아요. 예. 약해요, 그런 거에. 어떤 거 있나요? 막 그렇게 좀 진부한 거라도 왜 그런 딱 꽂히는 씬 같은 상황 같은 거. 저 그런 거 약한 게 또 뭐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할 때 네. 커플이 이렇게 서 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뒤에 서 있는데 그 파란불 켜지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뒤에서 여자를 감싸 안고 있는 거 그런 그림 좋아해요. 부러워. 제가 예전에 하이킥에 잠깐 나왔던 거 보셨죠? 천재 작곡가의 횡단보도가 오선지로 보이면서 바닥이 맞아, 거기다가 악보를 그리다가 차에 치워서 이제 그 다음 해부터 못 나오는데 그 곡이 거리에서였던. 김명옥 감독님 정말 너무 훌륭하세요.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면 그걸 막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중학교 때요, 그 조짜르트라는 선배가 계셨어요. 음악과에. 근데 그 선배는 너무 유명한 게 체육 시간에 막 농구하다가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 그러면서 막 교실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학년 때요? 중학교 때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1학년 때 2학년인 선배였는데 음악과 남자 선배였는데 그런 낮은 수로 누굴 혹하게 하기에는 좀 아니 근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악상이 떠올랐다고 뛰어나가는 선배였다니까요. 그래서 전교적으로 유명했고 지금 조짜르트. 조씨였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짜르트가 별명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중학교 동창들 만나면 그 오빠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실까? 거장이 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뭔가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빨리 얘기하죠, 우리. 에티엔에 대해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에티엔은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줄 아는 그런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만큼 실력이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인간을 제가 천동설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티를 하는데, 이렇게 서서 스탠딩 파티를 하는데 누가 와서, 저기 어떤 분이 지금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앞장을 서잖아요. 그건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샴페인 잔을 들고 이런 뜻인데 멀뚱히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한참 앞장서다 돌아와서 아니 저쪽에 그러면 아니 참 그래 이리로 오라 그래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이기도 한데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잘못 불러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자면 성세경 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김혜루 기자님 계속 다음에 만났는데 짜증나게. 다음에 만났는데 또 성씨 근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나 담배 끊었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계속 나 담배 좀 줘봐라고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지 않은데 일상 속에서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농담이 재치라고 착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손님들 앞에서 아내한테 그런 모욕을 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는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화를 내거든요. 딴 사람들 앞에서 왜 그러냐고 나를. 그러면은 왜 남들은 다 재밌었는데 왜 당신만 화내는 거야? 그러면은 아내가 그러죠. 그게 재밌어서 그 사람들 웃은 줄 아냐고. 당신 비위 맞추려고 웃은 거라고 사람들이. 영화 내용이 계속 그거군요. 아니 뭐 그런 장면을 제가 모아서 얘기해줘. 그리고 또 어떤 자기가 약해져 있는 순간에도 용케도 상대방을 자기를 위로해 주러 온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어요. 이제 그건 영화 속에서 직접 발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칭찬도 욕처럼 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잘 팔렸어 딴 작가가 그러면은 축하해라고 하면 되는데 그래 요즘은 다들 자네 책처럼 쉬운 책만 좋아하긴 해.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이랍시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특징이 질문을 해놓고 그 답을 안 들어요.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 놓고 열심히 대답을 하면 안 듣고 있어요. 잘 보면은.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남한테서 뭔가 자기가 귀 기울일 만한 얘기가 나올 리가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오만이 있는 거죠, 이 남자한테는. 천동설적인 인간, 괜찮네. 그래 놓고서 나중에는 자기 멋대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그 대화를. 그 사람이 진짜 한 말 아니고 딴 말로 자기는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들의 취향을 이 영화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남의 취향을 존중 안 해서 이제 자, 오늘 저녁 메뉴가
토끼고기라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피에르라는 성공 못했다가 에티엔을 만나서 성공하게 된 작가가 원래 토끼고기를 못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끼고기라고 할 때 아까 말한 세바스티앙은 못 먹는다 그래요.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면 에티엔이 왜 음식을 가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피에르는 토끼고기 괜찮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서 놀래가지고 실비아 당신 토끼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지 먹을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되게 남편한테 실망을 하게 되죠. 이런 면모를 가진 에티엔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이 영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은 네. 그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람들의 강자에 대한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권력이라는 게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권력 말고 일상에서의 권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별장에 파티를 가다가 에티엔이 선물 받은 귀한 와인을 꼭 이번에 딸려 그랬는데 집에 놔두고 왔다는 거를 중간에 휴게소에서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그러면 차를 돌려서 가지러 갈까? 그러면은 그 아까 비소노릇을 하는 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날씨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날도 어두워지는데 뭘 가? 근데 와인 되게 아깝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 친구가 그러면 나 혼자 갔다가 2시간 운전해서 갔다 올게라고 자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별장에 먼저 가 있어.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처럼 이제 이 어떤 비굴함이라는 게 권력에 대해 순응한다는 게 뭔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바친다거나 내놓고 아부를 한다거나 이권이 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건 플러스로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권력자한테. 근데 마이너스의 역치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관용을 가질 수 있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에티엔이 어떤 행동을 나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할 때 에티엔이 권력이 없을 때는 요만큼밖에 못 참는 걸 이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참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너그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내가 내놓는 거의 입장이 아니라 네. 내가 당하는 것까지가 예, 그러니까 근데 그거의 어떤 함정은 뭐냐면 이런 거는 비굴함이나 어떤 아부는 아니고 뭔가 친절함이나 예의라고 포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난 사실 나이스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뭐 원래 좀 너그럽고 이런 그때 뭐라고 하는 건 무례한 거니까 참은 거지 특별히 내가 비굴했던 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친절이나 예의란 말로 충분히 가려질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더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참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아네스 자오이 감독은 그런 걸 정말 시나리오를 잘 썼고 영화도 재밌겠다. 예, 좀 영화도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예, 보면서 이게 예.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거니까. 때문에 부끄럽고요. 아까 성시경 씨 출연했던 김병욱 감독님 시트콤 얘기하셨지만 좀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병욱 감독님 시트콤이 잘 보여주는 그렇지. 부분하고 인간의 항상 그 약간 쪼잔함은 안 좋은 그거를 되게 유쾌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영화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에티엔한테 다른 방식으로 다 모욕당하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방과 방 사이에 복도 같은데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따로 모욕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거든요. 그냥 침묵이고 대사도 없어요.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각자 상처받고 와서 그렇게 멍하니 TV 앞에 앉아 있는. 좀 슬프다. 그래서 그런 뭐 그런 장면들이 재밌었는데 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영화는 이제 이 아네스 자오이 감독과 이 에티엔 역할을 한 장피에르 바크리가 실제로 파트너예요. 부부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파트너인데 둘이 같이 항상 공동 대본을 쓰는 공동 작가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최초로 큰 성공을 거둔 게 아까 말씀드린 타인의 취향이라는 전작이었어요. 근데 이 전작이 성공해서 비평적으로도 칭찬을 받고 흥행도 프랑스에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나서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유명세라는 게 인간관계를 변질시킨다는 거를 좀 경험하고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그 첫 작품은 아니었지만 그 첫 번째 성공작 이후에 어떤 자기들의 삶에서 이 소재를 낚아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잘 알겠습니다. 야, 재밌겠는데 하여튼 보고 싶게 한다니까. 자, 오늘도 진짜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자, Look at Me. 아네스 자오이 감독의 재밌겠는데요? 작품 소개를 들었습니다. 예, 재밌는 영화고 그 재미에 비해서 많이들 타인의 취향보다 많이 안 보신 영화라서 그래서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영화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 예, 다음 주에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공기인형 배두나 씨 캐릭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옵니다.